고정관념, 교육업계라는 게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변화될 거란 상상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리드에서 VP of AI 업스를 맡고 있는 송호연입니다. 현재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라면은 엔지니어링이란 용어 자체를 제대로 정의를 하고 싶은데,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말하는데요. 좀 다르게 말하면은 과학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는 모든 접근 방법을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실용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과학기술 자체만 꽂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실 수 있는 분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은 기술 자체보다는 우리는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기술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연결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제가 사실은 여러 회사들을 다 리뷰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 케이스도 리뷰해봤고 국내에 있는 모든 회사들도 다 리뷰해봤는데, 대부분의 AI 회사들을 돈만 쓰는 곳이고 수익성이 증명되지 않았어요. AI와 비즈니스가 연결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의미 있는 매출을 내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AI 기술로 돈을 벌 수 있냐라는 질문에 다들 대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루이드는 그걸 대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니콘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AI와 비즈니스 핏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을 보면은 회사들이 핵심 비즈니스가 있지만 곁들여지는 형태로 AI가 들어가는 게 많은데, 루이드 같은 경우는 핵심 비즈니스 자체가 AI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모델을 개선했을 때 임팩트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데이터가 맨 처음에 쌓이는 순간부터 우리가 학습 데이터라고 불리는 데이터까지 변형되는 작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 인제션이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생기는 시점부터 학습 데이터, 그리고 학습이 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학습 코드를 어느 정도 표준화를 시킨 다음에 이거를 AutoML이라는 방법으로 대규모 연산을 하게 돼요. 학습이 끝났으면 이제 모델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모델이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져요. 그럼 이게 하나의 표준화된 방식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모델을 선정하게 되면 이걸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API 모니터링이라든지 장애 대응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전체적으로 회사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글로벌하게도 표준화해 나가는 과정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리드가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제일 잘 만들 수 있냐?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여러 대기업을 다녔지만 대기업에서 글로벌 스탠다드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AWS나 구글 클라우드나 엄청 뛰어난 기술들이 많이 있거든요, 각각. 이걸 못 쓰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엔지니어링과 리서처가 같이 힘이 엄청 잘 맞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 뭐냐면은 리서처는 리서처들끼리 논문만 쓰고 있고 엔지니어는 혼자서 놀고 있고 이런 식의 느낌이 많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리서처와 엔지니어가 하나의 꼴을 바라보는 형태가 돼야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는 거는 지인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스트 케이스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힘들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제가 자신 있어서 제가 자신 있고요. 일단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 만들 자신 있고 글로벌하게도 베스트 케이스로 홍보할 만한 파이프라인 만들 생각입니다. 리드에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은 미국의 리드 랩스의 요한님이 계신데, 요한님이 이제 두 가지 특별한 커리어를 갖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 수준의 클라우드를 관리해 보셨던 경험, 그리고 박사 과정을 하시면서 머신러닝을 깊이 연구하셨던 분이시기도 하셔가지고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어떤 문제 정의를 같이 나눴냐면요, 저희는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문제는 search and learning으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학습을 시킨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요한님과 저는 결국 search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모델링의 가능성을 다 컴퓨터가 스스로 탐색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문제 정의를 했을 때는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결국 우리가 제한된 자원에서 얼마만큼 최적화된 모델 서칭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 정의를 해놓고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케이스가 아직 글로벌하게도 아직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를 다니긴 했지만 이 정도로 아름답게 만들어냈을 때의 글로벌 임팩트가 엄청날 거라고 저희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챌린지를 느꼈고요. 그리고 많이 짜릿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 직장들에서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더 think big을 하게 만들 만한 이야기를 해볼 만한 분위를 못 만났었는데, 이런 말을 진짜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다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저보다 뛰어난 동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은데, 저희 리드에는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점이 재밌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챌린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제가 이들 통해서 없애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고정관념을 없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육업계라는 게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변화될 거란 상상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원래 1년거리 공부를 1개월로 단축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교과서 보면서 넘기면서 대충 시간 보내는 시간을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꼭 필요한 지식들 위주로 가르쳐줄 수 있기 때문에 1년거리일 거를 한 달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상상을 해서 실현을 시킨 거고, 이러한 썬더토익과 같은 접근 방법을 뭐 수능에도 넣을 수도 있고 수학교육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SAT, ACT 이런 데 다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라는 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저희가 실현시키고 싶은 거죠.